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펫로스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이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슬픔을 나누고 공감이나 지지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스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만 이렇게 앓고 슬퍼하고 이제 그렇게 고립되고 이제 이런 것보다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잃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의 공감도 받고 위로도 얻고 하면 굉장히 이제 혼자 고립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반려동물을 이제 떠나보냈을 때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떤 분들은 슬픔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좀 꺼리는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상대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그런 얘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가 굉장히 강한데, 오히려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시는 분들, 특히 상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다 똑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말을 못해요. 근데 그 각자의 슬픔을 가지고 지연된 어떤 애도 반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꺼내는 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는 게 반려동물을 잃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 각각 갖고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이렇게 좀 퍼즐처럼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의 좋은 점, 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고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를 좀 꺼내보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슬픔, 아픔, 또 힘듦,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나쁜 감정이 아니죠.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이걸 빨리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슬픔에 대해서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오히려 슬픔의 무게를 더 짓눌리지 않고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편지를 쓰거나 사진첩을 만들어 보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나의 이런 상실을 나눌 대상이 마땅치 않다거나 뭐 이랬을 때 글로 좀 표현해 보는 방법도 좀 있거든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또 뭐 SNS나 이런 것에 강아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리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이나 이런 반응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사진첩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 보거나 정리해 보는 것도 좀 좋습니다. 황급히 이렇게 정리하거나 지우시지 않고 가족들끼리 그런 것들을 좀 모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 장례식을 할 때 굉장히 또 유용하게 가족들이 애도를 좀 도와주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혼자 쓰셨을 때 이 중요한 점은 그때 내 감정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쓰면서 내가 슬프고 울고 뜨거운 거 올라오지만 그거 자체를 쓰면서 그 마음을 마치 대상이 있는 것처럼 편지나 글로 써서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런 슬픔을 좀 더 쉽게 다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반려동물의 어떤 애도 반응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다면 장례식의 유무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사망하면 적어도 우리가 장례를 3일 치르잖아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지에다가 버려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폐기물로 원래는 법적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해요. 그래서 쓰레기 봉지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내가 키우던 내 가족 같은 애를 어떻게 쓰레기 봉지에다가 해서 버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례 업체들이 있어요. 반려동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장례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쫓기지 않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빨리 데려가서 빨리 화장을 해서 강아지가 오전에 죽었는데 오후에 다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막
보거나 슬퍼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지만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이제 아이스팩이나 이런 거 혹은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는 하면 조금 시원하게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같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쫓겨서 빨리빨리 막 해버리고 내가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구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도 장례식을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고인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이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제 떠나 보내는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에도 똑같은 그런 형식을 갖춤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이게 바로 이별이고 죽음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목장이라고도 하죠. 그 나무 아래에서 기념을 하거나 혹은 아이만을 위해서 또 꽃이나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펫로스 모임에 나가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넌 거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사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경우라면 펫로스를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좀 연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가져보거나 기념일을 기려보거나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또 슬픔을 나누는 방법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반려인들이 걱정하시는 게 안락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되고 결정하기 힘든 문제죠.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반려동물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지 안 심한지 특히 이제 약물로서 통증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이제 약간 컨트롤이 좀 잘 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호흡이 힘든지 안 힘든지를 가지고 이제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좀 평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변 활동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실 이제 입이나 사실은 항문에서 이렇게 사실은 분비물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제 배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컨트롤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너무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락사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점점 쇠약해지고 좋지 않다. 이런 것들도 안락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이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뭐 어떤 점수 혹은 어떤 상태여야지 안락사를 한다라기보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반려인의 현실적인 여건 본인도 이 반려동물을 좀 잘 돌볼 수 있는지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더 이상의 치료나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안락사를 좀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개는 안락사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한 명을 이제 보냈으니까 어떤 새로운 또 아이를 집에 다시 들이는 거 이런 거를 또 고려를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나오긴 했지만 또 다른 강아지를 하루라도 빨리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충분히 이제 그런 기간을 갖다가 어느 순간 다른 반려동물을 좀 만나고 싶고 다시 좀 사랑을 나눌 그럴 반려동물을 좀 들여오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진지하게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데려온다고 한다면 유기동물들을 좀 입양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이제 반려견, 반려묘들을 이렇게 만들어져서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여기저기 떠도는 경우들도 많고 다른 집에 가게 됐는데 사실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거나 버려지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유기동물들을 입양하는 것도 좀 좋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그럴까봐 막 재빨리 새로운 반려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입양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좀 슬퍼할 시간을 좀 충분히 좀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아이들이 그럴 때 좀 더 불안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빨리 대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거나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잘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학교도 못 나가겠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무지개 다리 건넌 아이 따라서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몰두가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시면 근처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